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와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NIB 시사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서경입니다. 오늘 시사인사이드에서 다룰 현안은 신도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입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는 계획적인 개발과 첨단 도시 이미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가 공실이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임대 안내문이 붙은 상가, 낮에도 텅 빈 거리.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대표 상업지구. 중앙 수로를 따라 상점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길을 따라 걸으며 쇼핑도 하고 쉬어갈 수 있게 설계된 공간인데요. 한때 이곳은 톱스타가 매입한 건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곳입니다. 세련된 거리 조성과 함께 주거와 상업, 문화를 한데 담은 복합 공간으로 주목받았고 신도시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을 거란 기대가 컸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대감 속에 문을 열었던 점포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 속에 이곳 역시 공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상가 주변의 분위기마저 바뀌고 있었습니다. 임대 문의 스티커가 줄지어 붙은 점포들. 꺼진 불빛과 텅 빈 내부는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이 상권의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랜드마크 상권이 이제는 발길이 뜸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빈 상가들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손님들도 너무 많이 없고 제일 힘든 거는 세금 문제예요. 이제 장사가 안 돼도 세금은 내야 되는 현실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영업자가 버티기가 더 힘들고요. 현재 이 송도 상가의 총 점포수와 공실 수는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총 상가 점포수가 353개예요. 근데 지금 공실률이 한 40% 되거든요. 공실률이 늘어났지 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어렵죠. 사실 적자 아니고 운영하는 데 없어요. 적자인데 그래도 좋은 날 오겠지 하고 버티는 건데. 근데 이 상황이 계속 더 심해지면 더욱더 공실률이 늘어날 것이고 폐업률이 늘어날 것이니까. 상권 활성화 그걸 지원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특별법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좀 받기가 편하게 돼 있는데 반면 저희 상점가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상인들이 다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산 받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화폐가 조금 확실하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 화폐는 지역민들끼리 많이 쓰는 건 돈이니까 내 옆에 가게, 내 옆 주변 가게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지역 화폐를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이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이 뭔지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이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판매처라 그래야 되나?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받아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받는 사람 자체가 그럴 인지력이 떨어져요.
전통시장법에서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상점가들은 그런 내용을 잘 인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저희 쪽에서는. 예, 사회적 요인으로 볼 것 같으면 우선 이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구 감소가 있겠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패턴이 그 오프라인 상점으로 가던 그런 패턴이 이제 온라인 그 증가 추세로다가 바뀌어가지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좀 더 선호하는 이런 추세로 다 변하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가 좀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상가 공실과 길어지는 지역 상권의 침체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 인사이드에서는 먼저 송도 상업지역의 현황을 들여다보고 이어서 공실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짚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연수구 의회 박종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년 1동, 동춘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마경남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마경남 겸임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송도 신도시의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특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상황을 더 가까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송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최근 인천 연수구 전역 특히 송도 국제도시와 원도심 일대에서 임대문의 현수막에 걸린 빈 상가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신도시나 대학가 상권은 안전할 것이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대 입구역 등 송도의 중요 상권에서 공실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 지금 아까 VCR에서 잠시 보셨지만 송도 이제 커넬워크라든가 타임스페이스, 트리플 스트리트, 아트폴의 현대아울렛 등 이제 여러 상권이 이렇게 중요 상권이 있는데요. 지금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송도가 이제 상권이 좀 무너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계에 따르면 송도는 집합상가 공실률이 2023년도에 1분기에 0.4%에서 24년도 1분기에 6.0%로 15배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공공택지 중심의 신규 상업지구 개발 과잉 공급하고 높은 분양가, 임대료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문제는 연수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변화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상가 공실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실태조사 계획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결국 연수구의 상가 공실 문제는 개인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는 자영업자 생계와 지역 경제의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현재 연수구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교수님. 사실 송도는 원래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짜여진 도시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결과적으로는 송도의 구조적 공실의 반복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의 자족 기능이 미흡하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 도시의 주거지의 공급만 집중을 하는 도시개발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자족 기능이 강화를 소홀히 하는 주요 원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산업,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을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계획들이나 그런 실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못 해버린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합적인 도시계획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단순히 외형만 갖춘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균형이 잡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도시계획의 자족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이 결국은 송도가 구조적인 공실을 그런 반복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아무래도 이 현재 연수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정책이나 또 조례가 있습니까? 연수구는 2024년에 이제 연수구 음식 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심 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골목 상권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힘쓰고 있으면 2025년도에 5월 13일 뭐 한 3곳 정도의 이제 상점가 지정을 추가로 지정한 상태고 아직도 한 3곳 정도를 더 추가 지정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역 상권 상생 설명회도 이제 개최를 하고 매출 주도형 골목 상권 축제 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음식 문화 정착과 주민의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문제는 이 높은 분양가와 또 관리비가 이 신축 상가의 경우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시장 구조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상권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구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신축 상가가 높은 분양가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신축 상가의 높은 분양가 관리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속 가능한 것을 저해하는 요소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구조적으로 이 상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고 관리비 절감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시켜서 손님들이 왔을 때 재미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들 혼자서 견딜 수 없어요.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 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 지역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그 상권의 질을 성장하고 안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면 가장 좋은 상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요, 개발 초기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계획과 상권의 관리를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시와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거버넌스로서 서로 합의체를 만들어서 그 상권을 내가 잘 살리겠다라고만 하신다면 정말 신축 상가의 높은 분양권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거 문제되지 않도록 지역에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의원님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정책적인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개발 사업이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 혹은 여러 정책들이 자영업자의 요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이제 주민과 자영업자분들께서 개발 사업이나 점포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 점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가 이제 의무 비율 제도와 관련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의 장애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지금 크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2025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주거 복합 건축물 내에 비거주 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를 좀 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지금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의무 비율 규정을 최소화하거나 지금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임대차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고, 지금 저도 주민과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있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의원님, 현재 상업시설의 재구조화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그런데 이건 행정이 사실 혼자서 해결할 수만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민간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 힘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수구는 도시 공간 구조 재편과 업종 구조 개편을 통해서 1인 가구 이제 증가라든가 비대면 소비 확산 등의 이제 변화에 맞춰서 상권을 이제 재정비해야 지금 합니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업종은 좀 줄이고, 지금 음식, 여가 등 경험형 업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종 다변화 전략과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실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만이 아닌 민관 협력 구조가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재구조화와 협의체와 같은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행정, 상인, 전문가, 주민이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연수구는 상권 전담 조직을 통해서 공실 데이터 관리하고 창업자 대상 정보 제공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고요. 민간은 혁신 아이디어와 수익 모델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운영돼야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실 문제의 장기적 해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송도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를 중심으로 원인과 또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도시 성장의 그림자처럼 뒤따라온 이 문제는 단순히 상권의 침체를 넘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대안들이 어떻게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지,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이자 계획도시로 조성된 세종시. 하지만 이곳도 상가 공실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 기능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상업 기능이 필수적인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방 신도시나 혁신도시에서는 상가 시설이 과다 공급되어서 지금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에 세종시는 지자체 최초로 상가 공실 박람회를 열고 유휴 공간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이며 상권 분석과 민간 매칭을 지원하는 등의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 상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팝업 스토어도 함께 운영해 장기간 방치된 상업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동구 상가 의무 비율 개선 연구회를 출범시켜 높은 공실률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와 제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구도심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주민 주도형 음식 문화축제 50시형을 2015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이 축제는 지역 주민의 유입을 늘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상권 연계형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수구 축제의 50시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선악동 음식 특화거리는 현재 약 한 120개소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하고 또 연수 구민만의 음식 특화된 그런 정체성을 좀 구축해보자라는 저희 관과 그다음에 그 이제 주민 상권들이 어떤 마음이 하나가 돼서 2015년부터 생동감 축제 50시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관객 수와 소비 지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저희도 좀 데이터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축제 기간 동안 매출이 약 한 190% 정도는 증가를 하는 그런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데이터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현장 상인과 그다음에 소비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늘어나는 공실, 침체되는 골목 경제. 이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대안, 그리고 주민과 행정 협력이 함께할 때 지역 상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송도 곳곳에 남겨진 빈칸을 하나씩 메워가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다양한 지역에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말 여러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영상으로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임대료만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요즘은 사람을 모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접근 방식이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저희가 본 VCR은 저는 키워드로 봤을 때 문화적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먼저 알고, 두 번째로는 매력적인 정책을 좀 만들고, 또 삶의 공간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든다면 지역의 사람들이 저절로 모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저절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다. 근데 이러한 문화는 결국은 의원님들처럼 행정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게 이렇게 투입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노년을 꿈꾸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산업을 융합하고 거버넌스 활동과 유연한 행정까지 이런 게 지속 가능하다면 저는 진짜 매력 있는 인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 해결의 핵심 해결책 중 하나는 이제 유동 인구를 이제 유입을 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MZ 세대하고 이제 핫플이 뜨고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소비자들이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서 독특한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제공해줘야 되는데 복합 문화 상권을 이제 선호하는 추세예요. 예, 그러나 이제 많은 상권들이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을 못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 소비자의 욕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한계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연수구 정도만 되면은 문화재단이 또 따로 있고 지역의 예술가들을 이제 같이 동원해서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문화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방문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지역 상권에 이제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이게 주민의 참여를 또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매력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이 문화적 매력이, 지역만의 문화적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쇼핑이 아니라 재미와 또 경험을 찾기 때문에 이런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교수님, 최근에는 이 세종시 또 인천시 동구처럼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잘 활용해서 상권을 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송도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 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도 계획이 된 곳에서 비어 있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당초 계획보다 도시의 시작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비어지게 된 거니까요. 세종은 이제 사람만 유입하게 된다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동구는 산업이 바뀜으로써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빠진 곳에 스토리를 다시 채워서 사람을 집어넣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런데 송도는 신도시예요. 근데 신도시는 새로운 공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공간에 이제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새로운 스토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단순히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어떤 도시 계획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는 송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송도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만들 때 뉴욕의 맨하튼을 보면서 만들었거든요. 맨하튼의 허드슨 야드라는 공간을 보면서 송도를 만들었어요.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가 복합적으로 지구 개발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허드슨 야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원 녹지 공간이 110만 평이에요. 그런데 송도는 11만 평이에요. 벌써 녹지 공간이 아주 협소하죠. 그러면 이제는 매력 있는 송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예시로 봤던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 커네러크 같은 공간은 쇼핑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쇼핑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쇼핑만 하려고 커네러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서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먹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주말만 되면요. 그런 것처럼 커넬러클 옆에서 먹을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만든다면 좋은 매력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일본의 우에노 공원을 갔었는데요. 우에노 공원은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전시도 볼 수 있었고 공원도 어린이 공원도 있었고요. 거기에 지역 분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옆에 있는 우에노의 전통 상권들이 공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매력 있는 일본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은 일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변화를 제가 지난주에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송도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녹지 공간을 만드는 일, 이게 아마 도심 속 쉼의 공간을 만들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연수구도 공연이나 문화 행사를 통해서 상권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 자영업자들의 반응,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지금 연수구도 이제 이런 지역 축제라든가 이제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시형 이렇게 축제가 대표적인 이제 연수구의 축제인데 201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관에서 주도해서 앞에서 이제 이끌어주는 형태로 이게 상가 축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면서 저도 이제 상인회 연합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관주도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상인회 중심으로 이제 이분들께 좀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인들이 직접 기획도 하고 운영도 이제 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제 기여를 해야지만이 아, 이런 걸 했을 때 다음 축제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축제 기간
이게 방문객들의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한 것도 요즘에는 이제 어플이라든가 이제 핸드폰 통신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문화 큐레이터와 음식점 대표가 함께 시식회를 통해서 우리 찾아온 고객들에게 맛으로 평가를 단순하게 이제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술인들만 잔뜩 모셔다가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권의 맛도 보여드리고 문화도 같이 보여드리고 이런 축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연수문화재단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 예술인들을 좀 확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런 또 지역 예술가들도 우리가 공연장을 없어도 뭐 버스킹을 한다든가 우리 조그만 무대지만 거기에 올라서 자신감을 또 가지고 연수구 문화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 중심 상권 활성화가 지속 가능하게끔 우리 지역 경제 모델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게 축제를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아무래도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민관 협력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논의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까? 예, 연수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협력 구조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수구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는 연수구 상가 공실해소 정책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현장 점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자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예산 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관련 조례 및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기획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 상생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이 체감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송도 상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채우는 게 아닌 사람이 모이고 또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일. 저희가 오늘 다룬 건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행정과 민간,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균형 있게 맞물릴 때 비로소 이 도시에는 다시 숨이 트일 겁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짧은 소감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연수구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 해결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지속적인 상가 공실 실태 조사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급 과잉 지역에 대한 상업 용도 비율 조정 및 권역별 특화 상권 지정 등 정책적 개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장기 안심 상가 제도를 도입해서 임대인, 임차인의 상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인천시 연계 사업을 통해서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가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밀착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우리 주민 참여라든가 문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상생 상권 조성 또한 송도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소비 순환 구조 설계를 통해서 상가 공실 해소를 넘어서 도시 전체에 균형 있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단순히 집행부의 노력 촉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가 공실 해소 연구 모임을 통해서 연수구의 소상공인 상인의 분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의 변화는 결국 도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의 시작은 지역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 정체성을 토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내 지역에서 살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공생하는 방법에 대한 도시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공실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수도권 정비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근데 수도권 정비법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법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수도권 정비법은 다각화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서 모색하고 사안별로 분리하고 이런 규제를 이번에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변화를 좀 대응하는 것이 유연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모두 도시에서 시급한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사람들이 삶의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행복한 120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비면 우리의 삶도 비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공실 문제는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도시의 숨은 공간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 사람의 이야기가 채워지길 기대하면서 NIB 시사인사이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마경남 교님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NIB 시사인사이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